우리 중 누군가가 평생을 성실하게 노력해서 어떤 사업을 성공시켰다면,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면 그 사업체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을까요? 일면식도 없는 남일까요? 아니면 국가나 어떤 정치 세력에게 그것을 넘기고 싶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자신의 아들, 딸일까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갖은 고생 끝에 문전성시 맛있는 음식점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가업을 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 식당 전체 가치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더구나 큰아들에게 전체 사업을 상속할 경우 할증과세까지 적용해서 65%의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당사자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평생을 고생해서 이뤄낸 신용과 명성을 자식대에 이어주고 싶은데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지고 말 텐데, 나의 피 같은 자식들만은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내고 나면 도대체 남는 게 전혀 없어져 버릴 텐데, 그래서 내 피 같은 자식들이 또다시 고생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텐데,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이 공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물론 식당하고 삼성그룹과 같은 거대 기업의 경우는 세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식당에게 65%의 세금을 물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피땀 흘려 이룬 가업을 후대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만큼은 일반 서민이든 대기업의 재벌이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나는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만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일벌레처럼 살아온 세월 아니던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이러한 부모의 자식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최대 주주의 할증과세 15%를 포함하면 시총 대비 최고 세율 65%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의 세금을 고지곳대로 정상적으로 내고서 2세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5%라는 세금은 사실상 회사의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2세 경영을 앞둔 기업들은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서라도 경영권을 2세에게 넘겨주고 싶어 하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상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매달 검찰에 오라가라 불려다니는 것도 결국은 상속에 따른 경영권 승계 문제로 불법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느냐 아니냐, 이것이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혹시 삼성에게 있을지도 모를 교묘한 법망의 회피를 비난하기 이전에 이러한 상속세가 너무나 과도하고 포갑적 과세 정책은 아닌지, 이 상속세법 자체가 지금의 전 세계적 경제 경영 현실을 역으로 거스르는 정책은 아닌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꼭 국민 전체의 시각에서도 올바르고 공정한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에 대한 정책이 그렇게 과도한 것일까요? 화면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OECD 국가 전체 중에서 일본과 한국이 가장 상속세율이 높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실제로 5%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실제로 50%라기보다 할증과세 15%가 또 여기에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한국은 65%의 상속세를 내게 되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OECD 국가들 36개 가운데에서 15개의 국가는 상속세가 사실상 제로입니다. 평균을 내보면 그 전체 평균 상속세율은 15%에 불과합니다. 모든 나라들은 지금 상속세를 계속해서 낮추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죠. 한국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는 법인세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인세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나라가 자국의 기업체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해외의 기업체가 자국에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서, 그래서 이런 세금을 정책적으로 낮추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손꼽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19년 현재 전 세계 36개 국가가 가입해 있는 OECD 국가들 중에서 15개 국가는 상속세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OECD 전체 국가들의 평균 상속세는 약 15% 정도로 추산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이 65%라면 어느 정도로 정상적인 궤를 벗어나 버렸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도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행법을 우회하거나 노골적으로 탈법적 방법을 쓰지 않고서야 상속이 가능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방금 자료에서 보셨듯이 지금 전 세계는 상속세를 없애는 추세에 있는데 그 핵심 이유는 바로 이중과세의 부당성을 해소해 준다는 첫 번째 의미와 가업을 대대로 이어나가려는 인간 본성을 인정하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가 기업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모든 법인은 해마다 사업소득의 25%를 법인세로 냅니다. 그러고도 자신의 2세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면 또다시 65%라는 이중적, 징벌적 세금처럼 보이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국가가 너무한 것일까요? 지금 세계는 국가들마다 어떻게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의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경우를 보시죠. 여러분, 법인세의 경우에 전 세계는 지금 법인세를 서로 낮추는 그런 경쟁에 돌입했다고 할 정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 오바마 때인데요. 오바마 때 35%의 법인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근데 트럼프가 등장해서 이 35%를 21%로 낮췄고, 그리고 2019년대 이것을 20%로까지 또 낮췄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중국과의 경제적 대결, 이런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체가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 법인세율을 10%까지 낮추기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20%를 결국은 15%로 낮추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기본적인 보관입니다. 조만간 이렇게까지 전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일본만 하더라도 32%였다가 2015년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로까지 2017년도에 낮아져 있는 단계입니다. 영국도 20%였다가 지금은 18%로 낮아졌죠. 아일랜드는 12.5%와 그 다음에 6.25%. 사실상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명한 사업체들이 아일랜드로 계속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만 2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요. 한국만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세금을 낮춰서 기업하기 편한 나라가 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법문 용례, 이 관료제에 쓸데없는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 사항을 되도록이면 없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시죠. 미국은 트럼프가 집권을 한 이후에 2018년 초에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35%에 이르던 법인세를 21%까지 낮췄고, 이마저 20%로 추가 1%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5%로까지 낮추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외의 자국 기업체를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중국에서 돌아오는 회사의 경우에 법인세를 10%로 낮추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미국은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려져 버리긴 했지만 그야말로 전례 없는 경제 호황을 이루었던 바 있습니다.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가 폭증하는 등 근래 드문 경제적 대호황을 맞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일랜드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해낸 아일랜드는 모든 기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세를 전 세계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렸습니다. 지식개발상자 Knowledge Development Box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아일랜드에서 연구개발 R&D에 의해서 창출된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에서 일어난 수입인 점을 증명하기만 하면 법인세율을 6.25%까지 낮춰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베이, 인텔, 트위터 등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 본부 자체를 대거 아일랜드로 옮겨버렸습니다. 이 결과 아일랜드 국민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1인당 GDP 7만 6천 달러로 유럽 전체에서 1위는 물론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전 세계의 기업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전 세계의 기업들이 본사를 옮기고 싶어하는 나라 1위, 전 국민이 완전 고용을 이루고 있고 최상의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된 비결, 그것은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결과 아니겠습니까?